그러다 보니까 내년 이제 총선에 대해서 예, 예.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갤럽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좀 보고 오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에 그냥 확 벌어졌네요. 네, 확 벌어졌다. 예. 이거죠? 자, 자,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입니다. 이게 좁아지는 듯하더니 네. 이게 지난달에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부 지원 위에 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밑에 빨간 선이거든요. 네. 밑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그런데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위에 파란색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난달에는 야당 46, 여당 40이니까 6% 포인트니까 이게 좁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좁혀지면 마치 그러면 이제 대등한 총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와 이번 주에 오늘 발표죠. 이렇게 많이 벌어졌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어졌네요. 16% 포인트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6% 포인트에서 16% 포인트 격차 확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하.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여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봤을 땐 갈수록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한번 보십시오. 숫자만으로 보면 네. 여기 왼쪽으로 좀 보시면은 51이라는 숫자 지금 처음 등장했어요. 그렇네요. 예, 예. 오, 뭐 50도 있었지만 50이 뭐 별차이 아니지만 있었는데 그런데 숫자만으로 보면 51이라는 숫자는 충격입니다. 처음 등장했어요. 지금.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숫자. 35도 처음 처음 등장한 등장했습니다. 아. 물론 이제 1, 2 차인데 네. 그렇지만 지금 격차로 보니까 이게 놀랄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격차가 지금 16까지 벌어진 거는 네.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거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행보다라고 뭐 흐름은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정부 지원위에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35, 예. 정부 견제 위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1. 자, 이게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여당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네.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례입니다. 비례. 어느 당 찍을래? 비례에서는 국힘 37, 더불어민주당 37, 정의당 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부동층이 17, 37대 37 그리고 7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 국힘, 민주, 정의 요 순서인데요.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은 뭐 정의당이야 자기의 뭐 비례 몫이 있다 치고 네. 지금 두 정당이 비슷해요. 비례도. 비례도 비슷하다. 예, 비례 비슷해요. 그런데 네. 매트릭스에서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 의뢰해서 조사 진행한 거고요. 네. 예, 조사 시기는 12월 2일부터 3일 동안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아까 되겠고요. MBS 조사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가 37,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가 50입니다. 격차가 있죠. 비슷한 이것도 흐름이네요. 13. 예. 흐름이 그렇죠. 그리고 총선에 네. 아까 갤럽은 그게 비례는 비례. 37대 37대 7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후보. 네. 후보를 보시면은 민주당이 36, 국힘이 31. 정의당은 이제 비례는 7이었지만 정의당은 이제 지역구 후보가 별로 없으니까 후보는 2. 네. 이 결과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와 지역을 다 합치면 1당이 될 거다라는 여론조사만으로 보면요.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네. 민주당이 1당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국힘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네요.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보시면은 네. 여기죠. 예. 서울이 좀 국민의힘이 좀 크게 좋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좀 좋습니다. 서울은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좋은 좀 상황이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경기, 그다음에 경기 많이 차이네요. 경기 충청, 네. 여기 호남, 호남은 많이 차이나고. 그다음에 이제 TK. TK TK에서 국민의힘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PK가 격전지가 됐다. 아하.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이 지금 큰 긴장해야겠네요. 긴장해야 돼요. 부울경이. 예.
서울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까봐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지역에 이제 몰표도 있고 막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서울은 이제 샘플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서울은 경계선이 좀 뚜렷하거든요. 맞아요. 강남과 그 아닌 쪽하고. 음. 그렇게 따지면 의원 수로만 따지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압도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봐야 됩니다. 아하. 서울 조사만 따로 해봐야 돼요. 네. 서울 조사만 따로 해보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29대 34니까 압도할까? 그거는 굉장히 그렇죠. 그런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봐도 알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바로. PK. PK.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부랴부랴 그렇죠. 간 거 아니에요? PK 무너지면 국민의힘은 그럼 그렇죠. PK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아니 영남 PK, TK 해서 거의 뭐 석권하는 쪽으로 해서 전략을 기본 베이스로 짜고 있을 텐데 총선 그렇습니다. 전략을 큰일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내 부족 때문이다라고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런 거.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충청권에서 42대 26으로 민주당이 좀 앞서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충청권의 대전에 6명인가 7명인가 국회의원이 전부 다 민주당 2020년에 민주당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 흐름이 계속 가면 충청권에서도 허덕허덕 갖고 있던 거 몇 석만 좀 이렇게 지킨다거나 뭐 이렇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요거하고 네. 요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갤럽의 요거군요. 요거 하고 이거는 이제 비례. 네. 이것저것 따지면은 국힘이 지금 일당을 하기는 또 어렵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은 그 야당으로서야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만 합치면은 이게 지금 44인데 네. 그러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라올 거고 그러면은 계속 거부권을 할 거냐? 거부권 할 거냐? 아니면 임기 내내 거부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게 계속 그렇게 될 거냐? 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기 보시면 소통 미흡하고 독단적 일방적이어서 네. 통합 협치가 부족하다. 그렇네요. 이게 그러면 우리 정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싼 세금 내면서 받을 수 있는 정치 서비스라는 네. 겁니다. 이 현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런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조사 대통령실에서도 또 여당 싱크탱크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려보잖아요, 다들. 예.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책, 전략 이런 것도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해 죽겠어요. 네. 사실은 전략가가 보수에 더 많거든요. 오. 보수 쪽이 그 민주 쪽이 이 정세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정말 천재적인데 네. 전략과 전술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수가 약간 우세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방치된다라는 게 그 이상하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물론 이제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래요 막 이럴 수도 없고 그쪽으로 가셨다고 오시면 안 돼요? 보수 전략가로 가셨다가 한번 어떤지 가서 네? 컨설팅 해주겠다. 그쪽은 좀 형님들 좀 많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런 흐름이 보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판단도 하고 전략도 짜고 정책도 만들고 또 이런 이슈도 만들고 구도도 만들어 가려고 할 거고 할 텐데 예 그거 뭐 뭔가 바뀌는 게 없어요. 총선 가까워서 꺼낼 비장의 카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안 보이니까 이 뻔히 보이는 걸 왜 대응을 안 할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기 보시면은 네. 아니 그 저기 김건희 여사 행보 때문에 부정평가한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주간식에. 김건희 여사가 예.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호감도가 음. 대통령 긍정률보다 약간 미세하게 좀 낮을 때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전략가들이 김건희 여사 행보를 줄이자, 언론 노출을 줄이자라고 할 법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뭐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한 네. 기존의 그 보수 쪽의 전략가들의 그런 인사이트가 반영이 되지 않는 듯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이런저런 전략을 만들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그럴 수 있죠. 뭐 답을 내놓고 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실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뻔한 건데 사실은 제 수준에서 봐도 이게 네. 뻔한 건데 그러면 전략가들은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보고는 했는데 뭐 위에까지 채택이 안 안 올라가는지 돼. 알 수 없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가
조기 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깨 싸움하다 진 거죠.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예. 국민의힘이 정말 혁신이 안 되는구나,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또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반적으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네. 이제 이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 인기가 없고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그렇게 어깨 싸움할 때 네. 나왔던 이슈들이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혁신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바뀌어?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답을 줄 거냐 이거죠. 네. 혁신이라고 쓰고서 사실상 밥그릇 챙기기인데 이게 어깨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봤을 땐 많은 국민분들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저 혁신에서 그러면 뭐가 나오나? 혹시나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쏟아진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 발언도 세게 하고, 그리고 뭐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친윤 그다음에 당 지도부 중진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해라 권고되고 의결까지 해서 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좌절되고,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지역 가서 의정 보고회 하고 건재한 모습 보여주고, 또 윤 대통령이 지도부 불러서 오찬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바뀐 게 없다, 혁신이 안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비포 애프터가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죠. 똑같아요. 예. 김기현 체제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예.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끈끈해지고, 음. 대표가 하루에 뭐 서너 차례 통화하고 뭐 몇 시간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모습도 글쎄요. 그렇죠. 국민들 볼 때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 갤럽 조사에서 예. 당 대표 선호도가 그렇게 당 대표 그 직무 평가가 그렇게 좀 평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역대 대표 중에서도 안 좋고 저 이재명 대표 비교해서도 안 좋고 네. 그런데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음. 무엇을 가지고 혁신을 논할지 참 그래요. 그런 판단도 국민들이 이제 차차 내릴 거고, 자,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참 궁금하다. 대통령실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11일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가서 다시 또 이제 외교 행보를 펼칠 텐데, 거기 가서 뭐 반도체 기업도 방문하고 이래저래 뭐 방산 얘기도 하고 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뭔가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플러스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방산 그것도 그냥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고 음. 자주포 좀 유럽에 팔았다라는 건데 그 자주포 그 생산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전 정부나 그 전 정부 뭐 이런 데서 만들어서 개량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정부가 그 방산으로 많이 점수를 못 따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좀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네. 우주 뭐 연맹을 한미 동맹을 우주 동맹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것도 말은 나왔는데 네. 사실 그게 이제 확 불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R&D 예산은 줄이고 네. 살린다고 했는데 뭘 살리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외교적 행보를 하더라도 예. 뭐 그게 상쇄가 되거나 아니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게 뭐가 일관된 정책으로 쭉 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산업 부문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이게 같이 이제 흐름이 가는 건데 이게 뭐 갈짓자예요. 갈짓자. 외교는 외교 나름대로 그러면 옛날 그 무기 만들어놨던 거 팔면 좋다 네. 이러고 그런데 연구 쪽에서는 또 이게 그렇죠. 집중하고, R&D 예산. 예. 도대체 이게 뭔지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종잡을 있겠네요. 수가 없어요. 이게 비전과 전략이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몇 분 교수님들 만나 뵀는데 막 너무 헷갈린다. 힘들다. 힘들고 그렇죠. 이런 걸 깎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 많고. 방산 뭐 반도체 계속 말하고 예. 있는데 거기에 예. 따라서 연구도 해야 되는데 기초 연구가 뭐냐. 안 되는데. 그래요. 예. 참 저희 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횡보를 하고 있고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닝 컨설트 조사 모닝. 볼까요? 저 요즘에는 모닝 컨설트 조사 보면은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또 보게 예. 되더라고요. 지금 뭐 일본에서도 많이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기시다 총리. 네.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우리 저기 이제 대통령. 체코가 내려왔군요. 예, 우리 체코 쪽에서 이제 마지막 이쪽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윤석열 그 사우스 코리아 예. 대통령 그다음에 뭡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 이렇게 세 분이 이 밑에를 그냥 아주 그냥 기초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계시고 이번에 지금 긍정이 10%대네요. 그러게요. 18, 계속 19인가요? 18. 예. 즉 긍정이죠. 어프로브 하다는 게 18. 여기 네. 보시면은 부정이 75인데 체코가 체코 빼고는 그 부정이 제일 부정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예.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위에 좀 높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좋은데 여기 뭐 멕시코도 있고 인도 네.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어떤가요? 미국은 항상 그 중간은 중간에 해요. 있어요. 예, 미국은 좀 중간은 갑니다. 네. 예, 예. 모닝 콘서트 조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봤듯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윤 하위권에. 대통령 그렇죠. 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확 뛰어야 돼요. 이게 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 뛰면 그 다음에 전화조사나 여기서도 좀 덩달아 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컴퓨터에 앉아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뉴스를 네. 많이 보고 아하. 그런 분들한테 좀 좋게 평가를 받으려면 네. 그 뉴스에도 잘 나오고 좋은 이 화이트 칼라라든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셔도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뉴스 소비층, 그렇죠.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 적극 관여층, 그렇죠. 관심층. 근데 여기서 뭐 18%면 이건 격차 큰 거죠. 그렇네요. 예. 이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한국갤럽 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다양한 여론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김봉신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